오늘은 원래는 이게 논리화법에서 구조화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 뒷부분에 있는 건데 한번 이 구조화에 대한 걸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구조화 하면 뭐가 떠올라요? 구조화. 민지씨 구조화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만든다. 만든다. 그렇지. 또 유림씨는 어때요? 옛날 가짜꽃이요. 가짜꽃. 야. 구조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구나.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이었어요. 정희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프로세스가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서도. 네, 네. 그렇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이 처리되는 것 그런 거 떠오르죠. 유림 씨의 대답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다른 분 대답은 다 맞아요. 일단 어떤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이나 말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재 씨에 대해서 어떤 걸 기억을 할 때 기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민재 씨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뭐 동화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해도 기억을 잘해요. 아니면 또 하나는 구조화를 시키는 건데 구조화는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재 씨의 외모 그리고 뭐 민재 씨가 좋아하는 뭐 취미나 민재 씨의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민재 씨가 뭐 인간관계. 그래서 그러면 민재 씨 외모 안에는 민재 씨는 보통 뭐 렌즈를 즐겨 낀다, 뭘 한다. 그래서 이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취미 안에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민재 씨라는 큰 그룹 안에 이 안에 외모라는 그룹이 있고, 외모라는 그룹 안에 어떤 게 있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하기랑 무슨 관계냐? 말하기를 우리가 할 때 머릿속에 이 구조를 그려놓고 이 구조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면 정말로 똑똑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똑똑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지. 구조화를 시켜서 기억하고 구조화를 시켜서 말을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을 했던 좀 센스 있게 말하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방향인 거죠. 그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화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오늘도 또 약간 발상법 같은 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구조하는 방식은 크게 4단계를 거쳐요. 일단 첫 번째로 자료가 쌓여야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민재 씨에 대해서 뭐 외모나 이런 걸 해갖고 막 하려면 일단 무언가가 나열돼 있어야 돼. 자료가 있어야 돼. 그 다음으로 그 자료를 분류를 해놔야겠지. 외모는 외모끼리, 이 사람의 내면은 내면끼리,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뭐 사회적인 거는 사회적인 끼리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외모에서는 얼굴, 뭐 그 다음에 의상,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 그래서 분류는 그 외모적인 거, 내면적인 거, 사회적인 거로 분류를 해놓고 배열은 외모적인 거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관계 맺기는 이 각 그룹에 제대로 된 제목을 다시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면 딱 그 개념이 있을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전적인 툴을 한번 해봅시다.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 민재 씨 고민 중에 어떤 게 있었죠? 삶의 목표, 좀 노력한다. 좀 노력하는 삶을 살려면 해볼까요? 일단 무난하게. 세 분 중에 누가 그래도 글씨를 잘 쓰나요? 너. 그래요. 제가 적겠습니다. 제가 적는 걸로 하고. 자, 주제는 일단 그러면 노력하는 삶을 살려면이에요. 노력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제목은 한번 적어놓으시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 노력하는 삶에 관계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정인 씨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시간은 가능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한다고 치고 패스는 없어요. 아무것도 떠오르는 걸 해보시면 돼요.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말이 많아요. 경영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건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자, 시작해볼게요. 목표. 자, 목표. 공부? 공부. 학교. 학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준비한 거 있어요 방금? 거기까지 해볼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좀 혹시 떠올랐는데 넘어간 거 있어요? 하나 더. 별거 아니에요. 뭐예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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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길 거예요. 이것들을 분류해 보세요. 뭐야? 이렇게 나눴군요. 그러면 각 묶음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이 제목을 정하는 건 내가 지금 나눈 것의 기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것끼리. 근데 막상 제목을 정할 때 잘 안 된다면 그거는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겠죠. 아 이게 느낌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였나 보다. 아니 저기서 출발하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자 네. 술하고 토하고 비료는 다 액체에 비슷한 좀 같은 땅까지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에서 같이 묶었을 수는 있는데 막상 제목을 붙이려니까 술하고 토가 안 맞지. 억지로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배치가 필요하지.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이것 중에서 한 개가 제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도저히 안 돼서 빼야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어떤 건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훈련을 많이 하면 구조화를 시키는 데 도움 많이 돼요. 그럼 이거를 말로 해줘봐요. 전체를 한번 말로 읽어줘봐요. 공부와 목표와 학교. 자, 이건 요령을 알려줄게요. 자, 이걸 이대로 한번 읽어본다면, 자,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고 노력함으로써 얻는 수리나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나 땀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어색할 거예요. 만약 이렇게 내가 읽었을 때 물론 병렬형이나 좀 많긴 하지만 묶어서 읽는다고 치면 지금으로서는 정리가 안 돼서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정지하고 하다 보면 이따가 아까 이제 뭐 마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정리, 그러니까 좀 똑똑해 보이는 말이 완성될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읽으려고 시도했을 때 군데군데 좀 이상한 것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바꿔봐요. 이건 어쨌건 노력의 실행에 관련된 거예요. 노력의 실행. 그래서 실행을 하는 그 목표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공부적인 것, 그리고 운동적인 것, 그리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들, 그리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은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족을 더 훌륭하게 꾸려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친구들과 원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술을 아무런 부담 없이 고통 없이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제가 노력하는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노력의 열정적인 우리의 비료가 되는 그런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지속할 수 있는 땀, 비록 토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지력을 갖고 그 부지런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적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판도 스스로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 대한 칭찬도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독서와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기른다는 말처럼 달리기와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구조가 그럴듯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아까 아이디어가 나열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강연도 되버리는 거예요. 강연을 구상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구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정해진 그 재료를 최대한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이제 다음 작업은 뭐냐면 뺄 건 빼고 더 넣을 건 더 넣고 제목을 명확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더 체계화 시키는 조금 요령이 생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걸로 조금 쉬운 걸로. 이건 내가 말을 해줘 버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른 생각이 안 나. 내가 한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봐요. 새로운 주제 뭐 해볼까요? 이 포스트잇 촬영에 나가요? 모르겠는데. 나와야 되지 안 않아? 나올 것 같은데? 아, 안 나오려나? 그런가? 근데 이미 쳤으니까. 고마워. 촬영 좀 친구들 고민해줘서. 자,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번에는 3명이니까 12개씩 12개도 맞나? 아, 그래 12개는 해야지 그래도 12개씩 그러니까 4번씩 돌아가는 거야 한 주제로. 그래서 12개를 각자 나눠갖고 각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른 주제로. 3가지 주제를 줘야지. 하나 첫 번째는 일단 여행으로 해볼까요? 여행. 근데 여기서도 생각해야 하는 게 여행으로 이렇게 딱 던져놓고 아이디어를 쫙 뽑은 다음에 다시 배열하면 제목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도 노력이라는 주제로 해서 했었지만 내가 왜 노력하는가로 어떻게 보면 제목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도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될 것을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여행 뭐 이야기 이렇게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여행을 주제로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싹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친구를 한번 해보고 뭐 취미를 이런 식으로 뭐 제가 그래도 글씨는 여기서 제일 못 쓰는 것 같으니까 다들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뭐 유림님이 한번 적어서 4개씩 말해요? 여행에 대해서? 하나씩. 그래서 한 4번 돌아가면 돼요. 고민이 길어지면 안 돼. 아, 나부터요? 그렇지. 비행기. 변화. 대신 오열. 거기까지 말할게요. 자, 이제 각자 한번 그룹핑을 해보세요. 더 넓게 했으면 더 넣고 짧게 했으면 빼고 꼭 제목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룹의 개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겠지. 그래서 보통 대부분 12개 정도거든요. 그 12개인데 그룹이 막 12개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빼면 안 돼요? 안 돼. 이건 솔직히 너무 뭐 그룹을 만들어보죠. 뭐 떼게 생겼으면 빼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는 뭐 오열의 배설이 있는데 오열 대신 배설을 막. 자, 그러면 좋아요. 네. 여기는 뭐로 잡혔어요? 이거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는 제목이 활기찬 인생을 위한 꿈에 빨리 도착하는 방법. 꿈에 빨리 도착하는 방법. 네, 꿈에 빨리 도착하는 방법들. 그럼 본인의 전체 목표는 꿈에 대한 거예요? 전체 이야기의 제목은 뭐예요? 꿈꾸는 인생의 긴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꿈꾸는 인생을 위해서 네. 자동차, 기차, 비행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정의 끝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자동차, 기차, 비행기는 약간 은유적인 거네요? 그렇죠. 뭐 누군가는 뭐 해상으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육류로만 갈 수 있고, 누군가는 하늘로만 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그 끝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길을 완주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이 이야기 되게 잘했어요. 이 안에 있는 포스트잇을 다 이용하려고 하는 목표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적을 한다 그러면 자, 한번 두 사람이 한번 비판해 주세요. 왜 문제가 될까? 지금 이 얘기가 안 와닿잖아요. 그 안 와닿는 이유가 뭘까?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멀리? 너무 난잡해. 정현 씨를 얘기를 하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준다는 장점이 네. 울어? 너희들 좀 이따 할 거 알지?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 기차,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이 그룹이 뭘로 쓰였냐는 거지. 이 그룹의 제목이 뭐예요? 꿈에 가기 위한 도구. 꿈을 가기 위한 도구. 방법? 꿈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은 비유일 뿐이지 아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향해서 비행기로 간다는 것과 꿈을 향해서 자동차로 간다는 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안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룹은 의미가 없는 그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안 해도 됐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주제는 꿈이잖아요. 여행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야기를 더 추가해줘야 돼. 꿈으로 묶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연결시키는 데서 집중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시작이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룹의 제목을 만들고 전체의 주제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머지 분 자기 걸 한번 각자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으면 나 같은 지금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미지, 힐링, 꿈, 계획 이렇게 나눴어. 이거는 여행의 목적의 종류들. 이거는 여행의 수단들. 그리고 이거는 여행에서 내가 꼭 보고 싶은 종류들. 그리고 이거는 여행할 때 함께 갖고 가죠. 함께 필요한 것들. 그러면 이걸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는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여행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세 가지 여행을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서 항상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는 여행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크루즈든 아니면 어디 리조트든 가서 그냥 편안하게 힐링을 하고 오는 여행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이집트를 한번 가고 싶다는 꿈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세 가지의 여행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 세 가지를 그 셋 중에 하나의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여행을 할 때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그것도 다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준비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에 있어서 내가 꼭 눈에 담아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을 그러면 어떠한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여행의 종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이렇게 다시 세 가지로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다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다 너무 은유적으로 써버렸어,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이게 다 상징이 다 들어가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넓게 붙였군요. 본 의미가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거죠. 넓자고 보면 넓자고 보는 거고. 다음은 유림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정현 씨는 비판적으로 볼 준비를 해야지. 네, 저 한번 죽어봐. 막 이렇게. 텍스트 하나까지 제가 한번 좀. 그래, 좋아요. 사랑하는 상대로는 애인이나 가족이 있고요. 이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 성, 배설, 시족 같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인생과 심장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감정이 생기는데, 이런 감정은 소속감,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행복감 이런 걸 주지만 결국 사랑은 변화해서 배신감과 오열을 하게 됩니다. 자, 좋아요. 재밌어요. 자, 근데 이거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비판해봅시다. 뭐가 문제일까? 이게 내용들이 약간 너무 좀 애인에 관한, 그러니까 주제가 지금 애인과 가족인데 가족한테도 배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으세요? 사랑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럼 사람을 왜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과 배설과 식욕을 채우면 안 됩니다. 금욕을 알아. 무소유. 그렇죠. 자, 민재는 어때요? 비판 한번 해본다. 여기 동기가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굳이 지적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룹이어서 어떤 하나의 병렬적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정돈되어 있는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들긴 해요. 정답이 없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만약
바꾼다 그러면 뭐 크게 만질 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욕구, 성, 배설, 식욕 해서 욕구로 묶었고 변화는 변화가 하나가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는 우리한테 사랑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저는 크게 사랑이 세 가지의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의 모습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어쨌건 욕구에 대한 차원인 거죠. 그래서 성적인 욕구, 이건 마치 배설이나 식욕처럼 우리가 이것을 저버릴 수 없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욕구의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쫓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그 변화의 측면에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대를 통해서 가족이 되고 그리고 애인 그 자체로서도 어떤 소속감을 주는 그 울타리의 개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속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랑에 대한 그 목표로 나눈 사랑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인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건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상대를 뭐 배신을 하거나 상처를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를 오열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는 상대한테 그 심장 이상의 어떤 행복감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을 우리는 계속 오가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하나의 인생 속에 담긴 하나의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지금 이것들을 이제 그룹핑을 짓고 이걸 이제 결론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표를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인생은 빼도 되는 거예요. 심장도 빼도 되고 행복감과 이 오열, 이 두 가지만 남겨놓고 배신하고 오열은 어차피 하나로 묶이니까 이것도 묶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돈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까 유림님이 했던 거는 이것들이 전체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듯한 스토리가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병렬로 해서 딱딱 끊겨서 이 병렬의 장점은 중간 하나를 빼도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돈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한번 해볼까요? 박민재가 추구하는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목표는 친구와 추억과 즐거움 그리고 애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친구와 함께 놀고 같이 잠과 술이 있네요. 네. 같이 술을 마시고면서 즐거움과 추억을 나누고 같이 잠을 자면서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친구에게 직원과 비난을 망설이지 않고 똑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말이 참 그 애매한 거긴 하죠. 한다고 하면 직원과 비난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게 제 우정의 목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자, 이 목표 마약 직원 비난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마약을 못하게 하는 거지. 마약을 못하게 하고 직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건 어쨌건 상대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목표가 되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마약하던 벗어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추억과 잠은 일상적으로 일상의 시간들을 함께하는 사람. 일상의 시간을 함께하는 거. 즐거움, 놀기, 술은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이 우정과 애정인 거고. 박민재는 뭐 빼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친구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친구한테 느끼는 거는 뭐 우정, 애정. 그래서 이 우정과 애정은 어차피 이런 단어로 녹여들어도 되고 빼도 돼요. 좀 정리한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 세 가지만 갖고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지. 친구란 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친구란 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존재.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고, 두 번째는 일상적이면서도 특별한 존재인데, 일상적으로는
뭐 잠을 자는 순간도 함께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자도 그냥 그것이 친구 옆에서 자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추억이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친구가 되는 것 같고 뭐 또 즐거움도 이렇게 풀어나가고 이게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소소한 주제다 보니까 이렇게 막 나열하고 이런 게 막 배치하는 게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이 구조화를 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체계화된 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좀 아까우니까 한 칸씩 밀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것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말로 해봅시다. 오늘은 이 구조화는 너무 많이 머리가 좀 안 좋으니까 네, 머리가 안 좋으니까 머리에 나빠지나? 머리에 안 좋으니까 놀릴 거였으면 더 세게 했던데 미안합니다. 본심이 났어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 쓰던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무리가 안 가게 오늘은 일단 머리 쓰는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기서 좀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긴 논리적인 이야기에서 본론을 구성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야 훈련의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는 서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그건 아직 건들지도 않았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럼 그건 본론이야, 서론이야? 본론이에요. 하려는 이야기부터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을 머릿속에 두고 그 본론이 있는 상태에서 서론을 어떻게 구상할 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건가가 관건이에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네, 이건 나중에. 그래서 오늘 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 논리적인 거를 좀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항목들의 그룹이 적절해야 돼요. 그룹이. 그래서 이 그룹에도 속해 있고 저 그룹에도 속해 있고 이건 안 돼. 그리고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인과관계인데 이 그룹은 다시 병렬이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만약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여기서 다 병렬로 배치하고 그래서 이랬습니다라고 결론을 얻던가. 그게 이제 그룹끼리 이 구조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야기를. 네. 혹시 오늘 한 거에서 질문 있어요? 되게 너무 좀 갑자기 어려운 걸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해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오늘 이거를 했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한 거랑 해서 저번 주에 한 게 결국에는 약간 좀 서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갖고 그거 약간 그때 한 거랑 플러스해서 이거를 갖다 붙이면은 어떨 것 같아요? 또 나쁘진 않은데 지난번에 했던 건 굳이 따지면 서론보다는 오프닝에 가까워요. 오프닝과 서론의 차이는 서론은 본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이야기가 서론이라면 오프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더 화려한 기술이지 서론보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건 굉장히 화려하지만 논리적인 구조에서는 없어도 그만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는 논리가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논리가 있으면 꼰대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 꼰대 같아 보이게 서론을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중에 그거는. 그렇지? 그래. 아니, 그렇다고 이걸 배우기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 논리적인 이야기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브리핑을 하거나 제안을 할 때잖아요. 보통 그거는 나한테 하라고 판이 깔렸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만큼 논리적인가를 보고 그걸 가지고 나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 나에 대해와 나의 수준을 가늠할 거고. 그런데 일상적으로 판이 안 깔린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벌써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짧은 시간에 반전을 주는 화법이나 나중에 할 에피소드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 이야기를 길게 할 거면 그런 이야기가 훨씬 도움이 돼요. 일상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의 장점은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딱 틀을 짜놓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끼어들어도 나는 언제든지 내 이야기로 돌아가서 항상 마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 페이스라는 게 또 아까 방금 유민이 말한 장단점이 있는 거죠. 끼어들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내가 항상 내가 말을 하는데 남들이 항상 끼어들고 무시당하고 나는 이렇게 남들이
쟤는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식의 화법을 한 번씩 끼워 넣어주면 그런 내 자기 이미지 구축에는 필요하겠죠. 참 필요하긴 하네요. 아니야, 본인한테 필요 없어. 여기서 3명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이름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존재감을 발휘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먹혔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원래 존재감이 없던 존재감에서 재수 없음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기 유형을 내가 4가지를 나누는 이유가 이 4가지를 순간순간 꺼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순간이 오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필요한 순간이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러니까 실은 본론 구성하는 구조화 중에서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좀 다뤄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봅시다. 네. 혹시 좀 추가로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 근데 이거 얘기할 때 얘는 그 나머지 2분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자꾸 질문하는 눈치 없는 학생. 죄송해요. 지금 이쪽을 안 보고 얘기하고 있었어. 농담이에요. 안 들어봅시다. 죄송해요. 아니, 나한테 죄송할 건 없어요. 아니 죄송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죄송해요. 답답해 진짜. 네, 이제 해도 될까요? 자 이제 얘기해 보세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웃겼어요. 안 되네. 아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막 설명을 할 때 뭔가 길어지면은 뭔가 좀 노잼이 되는 것 같아요. 노잼이 된다기보다 약간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딱딱딱 이어지는 그런 찰진 느낌이 좀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거 아까 이거 본인이 이걸 잘 못해서. 근데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이야기도 찰지게 말하면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말할 때. 그러니까 굳이 말이라는 게 꼭 말이 돼야지만 말이 찰지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니니까. 논리 구조 화법에서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제목을 잘 지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즐길 거리 많은 소속감, 자기애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바꿨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환경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조금 몰입감이 생기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이밍에 아까 처음부터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네이밍에 신경 쓰세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거 이렇게 나눠진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쭉 얘기하는 맞아. 그렇지. 나열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넘어가고 환경적인 측면에는 혼자 살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적인 환경과 그리고 과거에는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하면 조금 더 네이밍이 하나하나 좀 되면 될수록 더 확실히 좀 논리적으로 되죠. 그리고 이런 논리 구조로 말할 때는 2가지씩이 돼야 돼요. 일단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다. 이 3가지는 뭐다. 자, 이 첫 번째는 뭐다. 이런 식으로. 아까 민재님이 하는 것처럼 나는 친구를 나눌 때 보증수는 기준 퍼센트로 나눈다. 자, 10%, 50%, 100%가 있다. 자, 10%는 뭐냐? 10%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저는 보증을 10%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면서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말이 길어질지언정 정돈되게 돼 있지. 그래서 더 명확하게 들려서 선명하게 들려. 네. 그래서 네이밍이 중요해요. 그룹의 네이밍.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10%, 50%, 100% 이런 것도 보증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아는 친구, 보통 친구, 찐 친구 이렇게 자꾸 제목을 건드리는 이유가 제목이 그럴듯해야 그 네이밍이 딱 선명하게 나와줘야 들을 때 저게 첫 번째 아는 친구에 대한 얘기겠구나. 그럼 그 다음 보통 친구 얘기 나오겠구나.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들어요. 훨씬 더 선명해져. 비슷하면서 다르긴 해주는 게 좋네요. 상상할 수 있도록. 그 처음에 즐길거리, 소속감, 자기애를 다른 말로 그냥 표현한다기보다는 환경, 사회, 심리는 이거 자체로 굉장히 병렬적이잖아요. 딱 놓여 있잖아요. 선명하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선명한 병렬적인 네이밍으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그건 다시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되니까 병렬적인 네이밍이 먼저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게 지금 환경, 사회, 심리를 얘기하겠구나. 지금 환경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사회 얘기하겠구나. 목차를 언급해주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생기죠. 또 질문 있어요? 뭔가 아는 게 많아야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 느낌 내가 나중에 깨줄게요. 그 느낌.
이거를 즉흥적으로 하는 거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하나 그냥 예시를 보자고요. 피자 왜 좋아해요? 저는 피자를 좋아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자에 놓인 그 재료들의 풍성함이고요. 두 번째는 피자가 가지는 그 치즈의 향기, 그리고 세 번째는 손으로 편하게 잡고 먹을 수 있는 그 그립감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많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기술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사기꾼들이 머리에 든 거 없이 막 털어내는데도 그럴듯해지는 게 다 이런 기술의 차이예요. 지식의 차이도 물론 있죠. 지식이 많으면 많고 많이 알면 더 많이 잘하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실은 지금 민재님이 얘기한 거는 기술적인 측면. 네. 훈련으로 극복이 된다는 거지. 윤희님은 잘하시잖아요. 보면 약간 그 사건 느낌이 있잖아. 가끔 그렇죠. 네. 굉장히. 숨기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왜요? 왜요? 준비해. 네? 당할 준비하시라고 사회당할 준비. 자 혹시 또 그러면 질문.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힘든 거 있어서 고생하셨어요. 오늘 저도 좀 욕심을 냈고 오늘 아무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